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평년보다 추운 날씨였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 정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눈이 내리는 시간대가 주로 바쁜 아침 시간대여서 내일은 평소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을 보시면 중부와 남부 내륙의 경우 1에서 3cm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산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강원도 영서 남부와 산지 그리고 충청북도 북부지방에는 2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내일은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따로 적설량이 나와 있진 않지만 내일은 한때 눈발이 날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 독도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 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 또한 강하게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이 기압불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눈구름의 중심이 주로 중부지방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벽부터 눈이 시작돼서 주로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겠고 중부, 북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춘천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집니다. 서울과 청주, 대전도 영하 4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북한의 경우도 강계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고 함흥도 영하 9도 등으로 오늘만큼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 등 대부분 5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경우는 평양이 영하 1도 등 대부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제주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동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나면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많이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는 눈이,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가 무척 차가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주무관님과 함께 자세한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눈 소식이 잦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일 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도사님, 눈은 농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눈이 쌓이게 되면 겨울을 나는 노지 작물에서는 가뭄을 해소할 수도 있고 찬바람은 막아주어 보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날씨가 좋아져 눈이 녹게 되면 작물의 스패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배수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43분경에요. 전라북도 부안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남부지방의 날씨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때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실은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한때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장수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순천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목포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봉화지방은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동은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의 한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모레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내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에서는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요즘 농가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바로 원목을 준비하시는 일인데요. 지도사님, 이 표고버섯을 재배할 때 어떤 원목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상수리나무와 참나무가 버섯 발생량이 많고 품질도 우수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목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가는 원목을 사용하게 되면 버섯이 작고 살이 얇으며 수명이 짧습니다. 반면 너무 굵은 원목을 사용하시게 되면 버섯도 크고 많이 나오지만 다루기가 힘들고 첫 버섯 발생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이 10에서 20년 정도 된 원목을 사용하게 되고요. 직경은 15에서 20cm 가량의 원목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참나무만 해도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나무마다 버섯 생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물참나무에서 표고를 생산하시게 되면 생산은 빠르지만 다소 갓이 작고 얇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굴참나무를 사용하시게 되면 균사의 성장도 용이하고 버섯 목화도 잘 되는 반면에 버섯이 발생하는 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졸참나무는 상수리나무와 비슷하게 버섯이 발생이 좋고 수명이 약간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버섯이 약간 다소 작은 편인데요. 일본에서는 원목 재배용으로 졸참나무의 선호도가 가장 좋습니다. 네, 뭐 나무마다 장단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나무가 딱 좋다라고 꼬집을 수는 없겠지만 뭐 재배 환경이라든지 출하 시기 또 재배 스타일에 따라서 농가마다 적합한 나무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마다 적합한 나무를 잘 고르시고 또 원목 벌채에도 적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기를 좀 짚어주시죠. 네, 원목은 나무 전체의 30에서 70% 정도 단풍이 들었을 때 벌채를 하게 되면 수분 분포도가 균일하게 되고 버섯 균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껍질도 잘 벗겨지지 않아 좋은데요. 벌채 시기가 너무 이르게 되면 심하게 건조하는 편이고 너무 늦게 되면 물이 잘 빠지지 않으므로 벌채 시기를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표고 산지죠. 장흥군의 내일 날씨와 함께 날씨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는 장흥읍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유치면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안양면은 대체로 흐리고 바람 또한 강하게 불겠습니다. 장흥의 최근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도 평년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대를 보이면서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흥 표고버섯 농가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표고버섯 수확 시기입니다. 지금 수확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원목 표고버섯은 봄, 가을로 나오는데요. 보통 가을 표고버섯은 10월 25일경 시작되어 11월 25일이면 수확이 끝납니다. 하지만 올해는 날이 예년에 비해 더 따뜻해서 수확 기간이 늘어 지금도 표고버섯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확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작황은 어땠습니까? 네, 올해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저희는 시설 재배가 아닌 노지 재배로 표고버섯을 키우다 보니 자연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표고버섯이 나무에서 싹이 틀 때 비를 맞으면 모양이 변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다행히 올해는 비가 적당히 와서 품질 좋은 표고버섯을 수확했습니다. 그렇군요. 표고버섯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랍니까? 표고버섯은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했다가 낮에는 햇빛이 많이 비추고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날이 많을수록 좋은데요. 버섯의 표면에 물기가 있다가 건조되면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예쁜 모양을 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마는 버섯의 생육에 치명적인데요. 2015년 가을에 표고버섯을 한 번도 수확하지 못하고 나무에서 썩혀서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적당한 수분과 건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수확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대표님도 다음 농사를 위해서 목재 구하시느라 지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내년 표고버섯 농사를 위해 요즘 참나무 베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참나무를 베어서 이듬해 봄, 벚꽃 필 무렵에 표고버섯 정균을 참나무에 심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 산에 길을 내고 톱질하여 참나무를 자르고 각 농가에 실어 나르는 과정 속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아 특별히 주의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장흥 표고버섯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자흥은 전국에서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흥은 서울을 기준으로 정남쪽에 있어서 정남진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따뜻한 날씨 환경이 표고버섯 재배에 적합하고요. 주변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풍을 맞고 산림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라서 표고버섯의 식감이 단단하고 향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흥 원목 표고버섯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장흥 표고버섯 농가에서도 지금 원목 구하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지도사님, 원목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우선 절단한 원목은 굵기와 수종을 구분해서 1m 이내로 쌓아두시고요. 2 내지 3개월가량을 말리게 됩니다. 보관할 때는 바닥에 나무를 받쳐서 통풍이 잘 되게 해야 되고요. 비나 눈이 맞지 않도록 차광막을 씌워주어야 합니다. 사실 표고버섯을 볼 때마다 궁금했던 거가 있는데요. 이 원목 하나당 표고버섯은 어느 정도 생산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원목 무게의 7%가량의 표고버섯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목 내부 함수량이 최저 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때 공중 습도는 80%를 유지해야 상품성이 좋은 버섯을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습도가 낮게 되면 자실체의 생장이 불량해지고요. 습도가 높으면 육질이 연해져서 품질이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표고버섯 재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본 눕히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렇게 세워야 하는 작업이 남았잖아요. 이 작업을 할 때 특히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까요? 네, 노제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씨 가량 큰 곳, 그리고 남쪽과 동남쪽으로 그 봄에 눈이 빨리 녹는 장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에는 통풍이 원활해야 하고요. 고온 다습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세우기 작업을 할 때에는요, 간격이 너무 가깝게 되면 버섯이 눌려서 기형 버섯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간의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표고버섯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날씨는 추웠지만 그래도 미세먼지가 없어서 좀 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충청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다시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 27일에는 때 아닌 황사도 나타났잖아요. 이 같은 황사나 미세먼지가 농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중국의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는 서울과 인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끼쳤는데요. 중앙황사대책 상황실이 꾸려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충청북도의 대기질이 좋지 않았던 것도 국내 황사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고 또 정체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보면 올 겨울에도 황사와 미세먼지가 농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농작물에서는 잎 표면에, 비닐하우스에서는 바깥 비닐에 먼지가 쌓여서 농작물의 광합성을 저해하게 되고 식물 생육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는 것 외에도 또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네, 농작물에 미세먼지가 달라붙게 되면 작물 기공이 폐쇄됩니다. 이 때문에 기공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요. 물질 대사에도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어져서 농가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정말 황사와 미세먼지가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지방의 내일 날씨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입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속초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춘천은 흐린 가운데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인제도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동두천은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새벽 사이에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됩니다. 이천은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과천에도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안성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는 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의 한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고요.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경기 지방 역시 내일은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토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 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내일 경기도와 강원 지방은 흐리겠고 또 눈이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도사님, 겨울철에는 노지 작물보다는 아무래도 시설 재배를 하는 작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황사나 미세먼지의 영향이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는 바깥쪽 비닐 표면에 미세먼지가 부착되면서 투광량이 감소해 작물이 웃자라거나 착과가 불량해지고 병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황사가 발생하게 되면 비닐하우스의 광 투과량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대비해서 7.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슬이나 비가 함께 내릴 경우에는 더 나빠져서 피복제에 더 잘 달라붙게 되고요. 투광량은 20에서 30% 정도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닐하우스 겉면 비닐에 이 미세먼지가 달라붙어서 빛의 양이, 통과하는 양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황사나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축산 농가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는 가축의 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병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체가 황사를 통해 이동하면서 가축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기 전파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구제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세먼지와 황사는 농가에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의 기상청을 연결해서 자세한 황사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봄철에만 이 황사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해 동안은 정말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자주 황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황사는 봄철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중국과 몽골 내륙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가라앉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자주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황사 발원지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눈덮인 현황도 대부분 지역에서 적어 발원하기 좋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기압이 통과한 후에 미세먼지가 상승 기류를 타고 떠오른 다음 북서 기류를 따라 남동진하면서 가을, 겨울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평년과 비교해서 가을, 겨울 황사가 어느 정도로 잦은 편입니까? 네, 최근 10년 동안 가을 황사가 불청객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봄철에는 6.6일, 가을 겨울철에 1.3일로 전체 황사 일수의 16% 정도였다면 반면 최근 10년 동안에는 봄철에 5.8일, 가을 겨울철에 3.1일로 전체 일수의 33%로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늘긴 늘었네요. 남은 12월 기간 중에 황사가 좀 심할까요? 어떨까요? 네, 황사는 예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기상 조건이라면 상승의 흐름이 몽골 남쪽에서 우리나라로 향하는 형태가 지속되면서 저기압이 이 상승 흐름을 탈 때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황사가 특히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황사는 유입 경로에 따라서 경기도 전체 지역 또는 일부 지역으로 영향을 주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서단인 백령도에서 처음 관측이 되고 서해안을 거쳐 내륙으로 유입하며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다가 종료됩니다. 이때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사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들어서 황사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황사 현상이 있을 때에는 되도록 외출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 등을 착용하셔서 호흡기 질환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도권 기상청 예보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요, 경기도에서 지난해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평택이라고 합니다. 평택시 농가에서도 오늘 방송 관심 있게 가져서 지켜보시고요. 내일 평택의 날씨와 함께 날씨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읍입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진위면입니다. 역시 눈이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안중읍은 내일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한 차례 눈이 내리고 나면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습니다. 네, 평택은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도사님,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황사 발달 전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는 게 좋습니까? 네. 황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황사 예보와 대책 방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등을 세척할 물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고요. 급수시설에는 이상이 없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만일 야외에 건초와 볏짚 등을 쌓아두셨다면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잘 덮어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황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황사가 발생하면 우선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들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차단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축사 출입을 할 때는 철저하게 개인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시설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황사로 인해 일조가 부족하다고 하면 인공 조명을 이용해서 광을 보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황사가 오게 되면 일광량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화훼 농가에서는 인공 조명 같은 다른 빛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백합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청 지방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충청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이 오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진천은 눈이 내리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제천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보령은 종일 흐린 가운데 눈이 오겠고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금산은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됩니다. 세종은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충청북도 지방의 한 주간 날씨인데요. 내일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남도 역시 내일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역시 일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역시 충청지방도 내일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황사가 발생하기 전 그리고 발생했을 때의 대비 요령법을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황사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빠르게 시설 피복제에 부착되어 있는 황사를 제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세척 방법에 따라서 투광량의 차이가 있는데요. 분수 호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투광량이 5%가량 증가하게 되지만 동력 분무기를 사용했을 때는 8%, 손으로 세척했을 때는 투광량이 12%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자동차도 손세차가 더 깨끗한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유리 온실 세척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좀 차이점 좀 짚어주시죠. 네, 비닐하우스를 세척하실 때는 수용성 세제를 0.5%가량 희석하셔서 분무하셔서 세척한 후에 맑은 물로 2차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유리 온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척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옥산살 4% 용액을 이슬이나 빗물이 남아있을 때 분무하시고 3일 후에 깨끗한 물로 세척하시는 방법을 씁니다. 네, 황사가 심했던 지난달 27일이었죠. 충주, 제천, 단양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충북에서만 올해 벌써 31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작년에는 21번 정도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정말 올해는 황사가 잦은데요. 이번에는 충주시의 내일 날씨와 함께 날씨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주시 금가면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량면도 눈이 오겠고 낮 기온은 2도가 예상됩니다. 산척은 흐린 가운데 눈이 오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충주는 내일 흐리고 눈도 오겠지만 이후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사님, 충청도 지역에는요 한우 농가와 함께 양돈 농가도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황사가 심할 때 축산 농가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황사가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방목장에 사료통과 가축이 접촉하는 기구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소독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황사에 노출됐을 때는 부드러운 솔로 털어낸 후에 몸체를 물로 씻어내고 구연산 소독제로 분무 소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단 기온이 낮을 때는 가축의 보온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한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가축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황사가 심할 때는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겠죠. 맞습니다. 황사가 끝난 후 1, 2주일 동안은 가축의 이상 유무를 유심히 살피셔야 되는데요. 만일 콧물이나 침 흘림 증상이 심하거나 이상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한우 농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창수 지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농가 날씨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